네, 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주민 여러분, 이주 해시태그 진행자 헌영입니다. 오늘은 국회 운동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월요일 16일은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된 첫 번째 대체휴일이었는데요.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국민 여러분의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이 법안의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서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대체휴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어요. 네. 8월 15일 날이 그 공휴일인데 사실은 네. 일요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8월 16일도 이제 쉬었죠, 그죠? 마침 그 8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8월 16일 날 보도가 됐어요.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네. 골을 넣었잖아요. 맨시티를 상대로 네. 해서. 뭐 너무나 참 기뻤죠, 그죠? 네. 근데 좀 정말 그 특색이 있었던 것이 운동장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옛날 그 필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개막전이었더라고요. 네. 지금 영국이 이 확진자가 거의 아마 한 2만 6, 7천 명 하루에 네. 그렇게 발생할 텐데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위드 코로나 그런 단계로 영국이 이제 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위드 코로나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국이 뭐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전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 올해 남은 대체휴일은 이제 개천절 한글날 총 2일입니다. 아쉽지만 크리스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닙니까? 네, 안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주 해시태그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 저녁에 참으로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알려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유해 봉환식이 있었던 건데요. 의원님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번 봉환식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저도 TV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정말 뜨거운 그런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15일을 앞두고 당시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봉오동 전투 그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을 하면서 언젠가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나누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늦어졌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거 이게 너무나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혹시 그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 소련에 구소련에 입국하면서 제출한 문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직업, 뭐 의병, 방문 목적, 고려 독립, 정당 있습니까? 없소. 노조 가입된 노조 있습니까? 없소. 이렇게 아주 그냥 결기가 느껴지는 그 한 장의 서류에서도 그것도 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임시정부 예하에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앞으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유해를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했던 분들을 그럼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면의 성명서에 참여하신 거를 페이스북에 공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 성명서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네, 뭐 윤미향 의원께서 네. 대표 발의를 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명 그리고 네. 지방의원 3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8월 14일입니다. 네. 2017년까지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기념식을 거행을 해 오다가 2017년부터는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8월 14일이면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그야말로 기념하는 이제 그런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도 열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림의 날에 맞게 일본 정부의 그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와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고 이것을 영문, 일문, 또 국문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 또 공식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지금 14분이 생존해 계신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 돌아가실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8월 15일 광복절을 맞게 되면은 비감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이런 잘못된 과거사들을 바로 잡고 조금 더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벌써 이슈 해시태그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이슈인데요.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에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여부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게 낫겠죠. 추석 전에 지급이 돼서 추석을 맞이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이제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안전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4차 유행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그 소비를 진작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그야말로 정부 방침에 잘 따라주고 계시고 지금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델타 변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실천적인 역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추석 전 지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지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오늘 19일 촬영 직전까지 의원님께서 속해 계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구독자 여러분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죠. 이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아시는데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검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검사 맞고 도장을 탁 찍는 그런 것을 결산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소관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에서 사용한 예산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 그것 모든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의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지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강동 주민분들께서 귀 기울여 주실 이슈인데요. 지난번에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중축과 관련하여 강동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강동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천일 중학교입니다. 네. 천일 중학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6월 18일 날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회 임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말씀이 냉난방 시설이 매우 노후해서 우리 아이들의 난방과 냉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여름 방학 때 공사를 해서 2학기 때는 좀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좀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 가지고 조금 난감해 하다가 다행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경 예산이 네. 있었어요. 네. 추경 심의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천호동 출신 송명화 의원 그리고 황인구 의원 등이 노력을 해서 네.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냉난방 그 시설을 개선하게 됐는데,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추경 예산이니까 네. 방학 이제 거의 방학이 끝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연말 중에 공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뭐 겨울 방학 때 어쩔 수 없이 네. 겨울 방학 때 공사를 해서 다시 개학을 하면 네. 다시 2022학년도 1학기 때에는 네. 그야말로 아주 쾌적한 네,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주가 되면 귀뚜라미가 돌아온다는 절기 처서가 됩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한없이 이어질 것 같던 무더운 여름간도 슬슬 작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과 이주 해시태그는 절대 작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